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보시다시피 머리를 했습니다. 머리를. 또 머리를 한 날은 또 찍어줘야죠. 예. 아무튼 이 머리도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을 만큼 그냥 그런 머리 상태를 유지하다가 주위에서 한마디 들으면 그제서야 그냥 시간을 내서 머리를 하는 이런, 예,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.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중간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든 뭐 기말고사든 한 3주 전서부터만 이제 시험 대비를 해 주는데요. 오늘은 시험 대비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영어에 관해서밖에 저는 말씀을 이제 못 드리는데,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시험 대비서를 가지고 이 시험 대비를 하느냐, 그것에 따라서 이 학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왜 이런 걸 찍으냐면, 그 청담 중인가 거기를 이제 뭐 다니는 애가 있는데, 거기는 뭐 학군이 좀 센가요?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, 제 기억으로는 방배동, 청담동 이런 쪽 있잖아요. 이런 쪽이 의외로 좀 안 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중학교에서 제일 센 이제 중학교는 제 기억으로 이제 대청중이라고, 예, 대청중이라고 있었거든요. 거기는 좀 셌죠.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센지 안 센지, 이제 수준이 높은지 그런 걸 알려면 시험 대비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벌써 그 대청중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시험 대비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출판사별로 있잖아요. 물론 그 당시에는 시험 대비서가 요즘처럼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가진 사이트에서 다 뭐 추리고 가진 책에서 다 추려가지고 프린트 한 다음에 애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, 요즘에는 시험 대비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뭐 갖가지 사이트 들어가서 뭐 프린트하고 제본하고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왔죠. 근데 아무튼 좀 센 그런 학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서 나온다고는 말하지만, 이게 과연 이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인가 싶게 정말 변형을 엄청나게 심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변형을 한 건가?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센 학교일수록 시험 대비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도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시험 대비서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 이외에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뭐 12종 뭐 이래가지고 나온 그런 게 있거든요. 12종 교과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한 교과서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에는 꼭 이런 문법과 이런 어휘와 이런 표현은 다 알아야 된다.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. 예, 그래가지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시험 대비 그 기간이 길질 않고, 오히려 막 3주가 아니라 2주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일반 수업을 해요. 일반 수업을. 근데 너무 웃기죠? 일반 그 선행으로 수업을 한 것에서 거기서 비스름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,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막 교과서를 막, 뭐 달달거리고 외운다거나, 근데 뭐, 물론, 뭐 대치동 애들은 그냥 교과서 외우는 거는 전교 꼴찌도 교과서 외우는 건 그냥 기본으로 한 거니까. 물론 대치동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예, 저는 좀 잘하는 애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고,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 교과서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
일반적인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프린트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들고 막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이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만들까 서부터 시작해서 다 교과서 그 프린트 그 학교의 프린트를 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고 공부를 시키고 이제 이런 걸 했고 그 이외에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뭐 어떤 지역이라든가 뭐 경기도의 어떤 지역 뭐 지방의 어떤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는 다 시험 대비서를 공부를 합니다. 시험 대비서를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서 준 프린트물을 꼭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나눠준 독해 독해를 뭐 가지고 또 수업을 해주고 또 그 독해를 바탕으로 내가 이 학교 선생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싶어가지고 뭐 그 독해를 바탕으로 막 시험 문제를 막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독해를 또 싸그리 다 외우게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외우게 시키기도 하고 그 독해를 가지고 서술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. 그런데 시험 대비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시험 대비서만 봐도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느낄 때 제일 낮은 시험 대비서는 올백이라는 시험 대비서예요.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해법 영어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해법 영어에서 시험 대비서로 만들어내는 책이었어요. 그게 올백이라는 시험 대비서거든요. 근데 굉장히 얇고 그 교과서를 이렇게 본문을 다 외우게 시키잖아요. 근데 외우게 시키는데 이 시험 대비서는 교과서를 그 본문을 외우게 시키지만 본문을 한글을 주면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을 주고 그 밑에 영어가 막 써져 있어.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배열만 하면 되는 거야. 그 한글 뜻을 보고 그걸 뽑아서 그 배열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. 근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제가 있는 이곳의 그 중학교 학생들은 그 시험 대비서면 충분했습니다. 정말 저는 그래서 이거로 했었어요. 올백이라고. 예, 그러니까 그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시험 대비서는 본문을 외우잖아요. 그러면 한글로 써져 있고 그 밑에 영어로 그대로 영어로 써라.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블랭크로만 되어 있거나 줄로만 쳐져 있는데 이 올백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글이 써져 있고 그 밑에 영어 단어가 쭉 이제 나와 있어요. 그럼 거기서 뽑아서 그거를 배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쉽게 나오고 그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쉽게 나오는 이제 그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 그냥 쉽게 가는 뭐 이런 문제로만 되어 있는 게 그게 올백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영어 그 시험 대비서에서 올백의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,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 동네 애들은 공부를 했어요.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. 예,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.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본인이 공부할 그 교과서를 다 외워두면 그 정도만으로도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 그것도 교과서와 아주 관계가 있는 그런 프린트물이었기 때문에 꼭 그걸 보지 않아도 벌써 뭐 시험 대비서에 거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혹은 심지어 선생님들이 시험 대비서 같은 데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는 듯한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거의 그거 하나로 올백이라는 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100점을 맞는 그런 수준이었어요. 수준이에요. 지금도 그러니까 100점이 막 엄청 나오는 거야. 막 100 몇 명 중에서 100점이 20명 나오고 막 이래요. 그리고
주관식이 없고.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쉽게 내는 거죠.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데 이게 진정한 너의 실력이 아니고 너가 정말 잘해서 이 점수를 받는 게 아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뭐 기분 나빠하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.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동네 시험이 쉬워도 저는 올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. 올백은 정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. 걔네는 어쩔 수 없이 올백으로 시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, 하이라이트로 시켰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올백은 이제 가장 밑에 단계라면 중간은 제가 봤을 때는 백발백중 뭐 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백자가 많이 들어가죠. 백발백중 그거는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중간 단계 정도. 뭐 시험 문제도 중간도 있고 좀 높은 단계, 높은 수준 뭐 이런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 단계는 뭐 외우는 게 있으면은 그걸 그 힌트를 주지 않고 그냥 한글이 써져 있으면 영어로 그 밑에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뭐 이런 거. 예, 그래서 그 뭐 백발백중 뭐 이게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는 하이라이트 아니면 논스톱이라고 논스톱 아니면 하이라이트 그게 가장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거는 정말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쓰게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수준도 좀 높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이라이트 아니면 논스톱으로 이제 했습니다. 왜냐면 학교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도 너네는 이거로 해야 된다 막 이랬었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이곳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게 정말 한 7년, 뭐 7, 8년 전에는 정말 이 올백이라는 책조차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그냥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아이들이 하이라이트, 논스톱 이거는 거뜬하게 이렇게 풀고 또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물론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.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다 이해를 했으면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. 예,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지만 문장 자체를 다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워져요. 예. 내가 이걸 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.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문장을 딱 마음 먹고 한 2번 정도 정독으로 읽잖아요. 그러면 그게 외워지는 그 수준 정도까지 애들이 갔었으니까. 아무튼 그걸 가지고 하고 그렇게 시험 대비서도 수준이 있다는 거. 근데 지금도 또 이거 이외에 많은 그런 수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, 많은 책들이 또 새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누가 왔습니다. 아무튼 시험 대비서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.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하시나요? 그걸 보면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